그리고 1월 달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끝나면 이제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이제 한 살 먹고 만나잖아요. 25년도 1월 4일 날 볼 거잖아요. 그럼 50. 이런 씨 50 아니거든. 자, 30대 좀 보여요. 고마워요. 자, 이런 거 다 받아줘. 늙었다는 치는 거죠. 아무튼 자, 여러분 1월 달에 만나시게 되면은 자, 지금 일단 2학기 거를 아직 덜 했습니다. 덜 했는데 열화와 같은 1학기 거를 들어가면 느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열화와 같은 요촉으로 중2들도 요거 깔에 2가 아닌 1 써져 있는 거 약간 빨간색 깔이거든. 주황색 깔이야. 이런 비슷한 거 서점이든 뭐 쿠팡에서든 그지? 옷 뭐 이렇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서도 온라인으로 주문하셔서 네 저거 저렇게 되니까 네, 미리 준비해 두시고 저거 갖고 오면 돼요. 1월 4일 네, 1월 1일 오케이 자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6조 그죠? 76조 페이지 76조 볼게요. 생태계 평형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생태계 평형. 생태계는 여러분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생태계들보다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리정돈 잘 되어 있는 뭐 논이나 그지 겨농사를 하는 논이나 뭐 밭이나 그지 예를 들어서 뭐 참깨밭이나 깻잎밭이나 그렇게 한 종류의 품종만 재배를 해놓는 그런 곳들보다는 야산 그지 생 라이브한 그런 공간들이 훨씬 더 생태계 평형이 더 유지가 잘 되죠. 왜요? 왜요? 안 건드렸으니까. 안 건드렸으니까 또 왜 그러니까 안정리만 있으면 그치 쉽게 말하면 먹고 먹히는 관계가 단일 사슬에 먹이 사슬이라고 하죠. 단선형이 아니라 그죠? 내가 이것도 먹고 그죠? 피자도 먹고 피자가 떨어지면 뭐 치킨도 먹고 치킨 떨어지면 뭐 다른 거 뭐 콜라도 먹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먹어서 내 그 생을 연명할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러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영향을 받겠죠. 예를 들어서 논농사야. 근데 이제 논을 먹고 자라는 약간 별을 먹고 자라는 메뚜기가 그지? 메뚜기가 너무 많이 창고에서 그지? 벼들이 다 못 자라나 있는 상태야. 그럼 결국 그 뭐도 메뚜기도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메뚜기들 밖에 없으면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것보다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진 뭐일수록 먹이 그물로 되어 있는 생태계일수록 훨씬 더 생태계가 평형이 더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의 A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림 보세요. A 그죠? 단선형으로 있는 것보다 아래 있는 먹이 그물처럼 나비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성충이, 다람쥐, 토끼, 쥐 이렇게 있을 때 그죠? 거미가 나비도 먹을 수도 있고 송충이도 먹을 수도 있고 그죠? 친애가 다양하게 도마뱀이 그죠? 나비도 먹고 뭐 다람쥐도 먹고 다 먹죠. 네. 먹잇감이 복잡하게 있어야 훨씬 더 그 생태계가 유지가 잘 되더라라는 걸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그럼 생태계는 에너지의 흐름. 자 아마 지난번에 우리 단원평가를 보면서 단원평가 보고 문제에 대한 피드백은 안 드렸었구나. 이따가 시간이 되면 걷어서 채점만 매고 문제 피드백은 안 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일단 시간이 되면 한번 풀어줄게요. 생태계에 대해서 물질 그리고 에너지. 자, 물질 어떻게 돼요? 물질은 예를 들어서 탄소나 질소나 이런 물질을 말하는 건데 생태계를 가동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스타트원은 누구 덕분입니까? 생산자예요, 생산자. 그죠? 이 생산자가 누구를 빛에너지를 바탕으로, 그죠? 빛에너지를 바탕으로 제일 먼저 뭐 해주니까? 광합성. 그렇지, 광합성 해주니까. 광합성이 한 결과 유기물이 여기에 저장이 되잖아. 그럼 그 유기물을 본인의 뭐해? 생산자도 뭐 해 먹고 살아야 돼? 광합성은 스스로 달러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라고 했었고 그 달러를 만들어냈으면 달러를 그대로 쓸 수 있었나? 못 쓰죠. 그죠? 달러 얘기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달러가 지금 거의 1,500원으로 지금 있는 거 돈 다 거기로 바꿔놨었어야 되는데 제가 네, 그래요. 주식, 투자의 귀재는 아니지만 슬라테가 좀 오를 것 같아가지고 근데 너무 빨리 빠졌어. 소심해가지고 너무 내가 빨리 빠졌거든. 그 거의 광기처럼 60만 원대로 지금 가더라고요. 40만 원대 내가 이것도 올랐다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과신했어. 미국인 애들을 너무 그랬나봐. 약간 소심하게 생각했나봐. 광기들이 막 치솟고 있어서 그때 바꿔놓은 달러가 지금 1,500원대를 찍고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진즉 다 바꿔놨었는데 모든 현금을 다 바꿔놨었어야 했는데 수익성이 좀 있어요. 그래도 계좌가 플러스인 건 매우 그래 나쁘진 않네. 어제 그런 거 있지만. 김영사한테 주식 얘기한다고 뭐라 하시던데. 잠깐 했어요. 잠깐. 오늘 모든 설명 중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 솔직히.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냐. 달러 얘기하다가 세포 얘기하려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자, 세포. 자, 그래서 이 유기물 이제 열심히 벌었어. 생산자가 열심히 벌었어. 생산자가 열심히 벌었는데 그 벌었던 걸 그대로 쓸 수가 없죠. 모든
생명체는 그지? 달러를 바꾸는 활동을 합니다. 그게 세포호흡. 그쵸? 세포호흡을 할 때 세포호흡이 뭐였어? 뭐 만드는 거예요? 이런 영양소, 그죠? 달러들을 산소를 바탕으로 해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소기관이 있댔죠. 거기서 달러를 바꿔줍니다. 이 나라에서 쓸 수 있는 이 나라의 돈 생명활동 에너지. 근데 생명활동 에너지를 중학교 때는 배웠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 생명활동 에너지라는 키워드로 배우지 않아요. 뭐예요? ATP. ATP 아파트, 그지? 아파트. ATP 아니고 APT야. APT. LPT. 아니라 아파트. APT 똑같네. 자, A 트리플 TP ATP야. APT가 아니라 아파트가 아니라. 난 이렇게 약자를 많이 썼어 지금. 문제가 열심히 일을 보고 있는데 여튼 이런 화학물질로 바꿔줍니다.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열에너지가 생겨요. 이 열에너지 덕분에 체온을 유지하면서 각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생산자도 자기가 열심히 벌어냈던 걔네들의 일부를 뭐로? 열에너지 형태로 일부가 나가버릴 수밖에 없고요.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 생산자 일부를 또 누가 뭐 1차 소비자 먹잖아. 그지? 1차 소비자가 먹어서 흘러가는 건 유기물의 형태로 먹혀서 흘러가는 거니까 1차 소비자에게 먹힐 거고. 그죠? 1차 소비자가 또 누구에게 먹혀? 2차 소비자에게 먹혀 일부가. 그죠? 그 다음 2차가 또 누구? 3차에게 먹혀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이 다 죽으면 썩어서 어디로 가? 분해자 덕분에 분해자가 이런 유기물들을 다 무기물로 돌려보내줘. 분해자가. 근데 분해자도 자신의 세포호흡을 할 거야. 그죠? 왜? 모든 생명체는 세포호흡을 해야지만 생존을 하니까. 네? 그래서 각각 자신의 영양 단계에서 세포호흡을 할수록, 그죠? 달러를 바꾸는 활동을 할수록 열에너지가 발생이 되고 그 발생된 열에너지는 빛에너지랑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들이 순환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아요. 그죠? 열에너지는 열에너지고 빛에너지는 빛에너지예요. 순환하지 않습니다. 생태계 내에서.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빛에너지가 늘 이 생태계 내에 계속 공급이 되어줘야지만 그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근데 물질은 어떻게 돼? 각 영양 단계에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고정을 해줘. 유기물로. 그죠? 그리고 세포흡을 할 때 이 과정을 만들어낼 때 여러분이 먹어줬던 기본적인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 같은 그런 양분들이, 그죠?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지방산 같은 그런 영양소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CHO라고 하는 원소들을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3대 영양소가. 그죠? 그래서 뭐가 발생돼? CO2. 그리고 뭐? 물. 오케이? CO2하고 물이 발생돼. 그러니까 얘가 공기 중으로 나가거나, 그죠? 바깥으로 내보내시게 해줘. 너도 CO2가 나가고, 너도 세포흡을 할수록 CO2가 나가고, 이 CO2는 다시 또 어디에 사용돼? 이 생태계 내 자신의 식물의 광합성에 또 다시 재사용돼. 그죠? 재사용될 거야. 광합성. 그죠? 그래서 물질은 어떻게 돼? 순환이 돼. 그죠? 물질은 순환이 됐는데 뭐는 순환이 안 돼? 에너지는 순환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그 부분이 이제 여러분의 책 2번에 딱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생태계 내 물질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 그죠? 물질은 순환이 되지만 에너지는 흘러가 버리더라. 왜? 열에너지 형태로. 각 영양 단계에서 열에너지 형태로 발산돼 버리니까. 그 다음 이제 뭐 대부분의 안정된 생태계의 경우에 자, 개체 수나 그 개체 한 명 하나하나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을 따졌었을 때 기본적으로 어디가 1차 여기 생산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제일 많아요. 오케이? 개체 수도 많고 가장 그래서 에너지 양도 제일 많고. 근데 자신의 영양 단계에서 쓰이고 그 일부가 그다음 이제 포시작에 먹혀서 갈 거잖아. 그러니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에 조금만 갖겠지 1차 소비자가. 그지? 또 1차 소비자도 자신이 갖고 있는 에너지의 일부만 또 2차 소비자에 먹혀서 갖겠지. 얘 모든 양이 다 얘에게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피라미드 형태를 보이는데 개체 수 그래프도 아래에 해당하는 하위 영양 단계가 개체수가 제일 많고, 그죠? 개체수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도 하위 영양 단계일수록 제일 많고, 그죠? 그리고 무엇도 현존량, 다른 말로 생체량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현존량.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얘는 뭐냐면 제가 쉽게 말하면 순 에너지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신의 어떤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식물로 따지자. 그러면 식물이 들고 있는 뿌리나 줄기세포나 잎세포 모든 것들 중에 어쩔 수 없이 광합성에 의해서 또는 광호흡에 의해서 죽어버려서 말라 삐뚤어진 얘네들.
죽은 얘네들 제외한 실제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유기물이야. 오케이? 실제 그 개체 그룹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유기물의 총량을 우린 현존량이나 생체량이라고 해. 그러니까 어차피 에너지량도 많았던 아이가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고사돼 버렸던 얘네들 제외하고서는 고사된 유기물의 양을 빼면 얘가 많으니까 얘도 어느 정도 많긴 하겠지. 얘보다는 얘 값이 더 적긴 하겠지만. 그지? 그리고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갈수록 이런 그래프 형태를 보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생태 그래프를 보이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정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차 소비자가 조금 더 많고 생산자 아주 적은 에너지량이나 적은 개수가 이 1차 소비자를 받쳐주는 형태의 일부 해양 생태계들도 있어. 오케이? 동물성 플랑크톤이 되게 많이 존재하고 해저에 존재하는 해감이나 미역들은 조금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들이 전체 생태계를 받쳐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것만이 이제 이런 피라미드 형태로만 유지되는 것만이 정답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 특정 생태계는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부의 해양 생태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돼요? 이거를 책에 한 켠에 좀 적어줘봐요. 저 부분만 적어줘봐요. 왜냐면 그냥 피라미드 형태로만 있어요 라고 하지 말고 각 부문에서 만나기로 하니까. 이런 거예요. 일부의 해양 생태계들 중에 개체 수나 에너지량 그래프가 피라미드 형태가 아닌 경우에 해양 생태계도 있으라. 아래 생산자가 조금 더 적고 1차 소비자가 많고 2차, 3차 이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 해양 생태계들 중에. 여러분, 어머님, 아버님들의 경기는 안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경계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죠? 그잖아요. 요즘 탄핵 전국이고, 그죠? 정치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주식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지금 상황이 조금 불안정하잖아.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좀 그렇게 보고 있느라고 투자도 많이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이제 막 그렇게 불안정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또 우리 길을 가야죠. 우리가 이걸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빼고요, 나 빼고요. 여러분은 더 미래의 젊은 세대들이니까 그런 걸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를 다 보고 계시니까, 그치? 열심히 잘 배우셔서 미래에 괜찮은 주도적인 괜찮은 사람이 되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나랑 등쳐먹고 막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9시 뉴스에 나올게요. 9시 뉴스에 어떻게 덩치발로 어떻게 나올 거야? 9시 뉴스에 어떤 식으로 나올 거야? 구체적으로 알려줘.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자, 나오기 전에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좀 설명해드렸고, 대부분은 다 76쪽 아래쪽 그런 형태처럼 보이지만 이런 형태의 생태계 그래프를 발표하는 것도 있다. 그다음 오른쪽 70쪽 보면 먹이 관계와 개체군의 개체수 변동 나와 있는데,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시라소니랑 눈신토끼에서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시라소니가 이제 조금 약간 더 포식자죠. 시라소니. 눈신토끼는 먹히는 놈. 근데 이제 얘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 변동이야. 그러니까 1년을 주기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반복되는 형태들은 아니고 1년에서부터 11년이나 이런 걸 주기로 예를 들어서 개체수가 올라가면, 그죠? 먹잇감이 많으니까 나 많이 먹을래 하고 같이 올라갈 거고, 그죠? 먹잇감이 부족하니까 얘도 부족하니까 같이 떨어지고, 이렇게 개체수 증감을 보이는 형태. 얘를 따라 얘가 서클 돌아서 이렇게 가는 형태들이 보이겠죠? 너도 먹잇감이 많으니까 이렇게. 그렇지만 이 개체 수 그룹이 훨씬 더 적은 숫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왜냐면 상위 영역 단계로 가면 갈수록 개체 수가 더 작아지니까, 그죠? 요 진한색의 형태로 개체 수가 많은 건 당연히 먹히는 피식자. 파란색의 형태로 개체 수 분포가 조금 더 작았던 형태가 얘가 포식자. 그지? 포식자랑 피식자 헷갈리지 않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알려드리고, 아래에 또 다시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동일한 형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넘겨봐요. 자, 78쪽 보면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태계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 정말 좋은데, 그죠? 유지가 되면 정말 좋은데, 간혹하다가, 그죠? 인간의 간섭이랄지 또는 자연 재해 등에 의해서 약간씩의 변화가 생기기도 하죠.
그럴 경우는 그렇게 생기게 되면 이 그래프들을 그림을 주고 너네가 순서대로 이런 조건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너네가 유추해서 답을 정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들이 서술형으로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카이바브 고원에 이 사슴농원을 만들려고 인간이 간섭을 해가지고 늑대를 대부분 많이 제거를 시켰어요. 늑대 쉬어라. 그래서 늑대를 막 바깥으로 뺐어. 그치? 늑대를 바깥으로 빼게 되니까 당분간은 사슴의 개체수가 올랐겠죠. 왜냐면 사슴을 먹고 사냥하는 놈들이 늑대였으니까. 그죠? 당분간은 사슴의 개체수가 늘었는데 거의 폭증을 하다 보니까 피크를 찍다 보니까 얘가 어떻게 돼? 계속 늘 수 있을까 사슴이? 그죠? 늘다가 그죠? 스스로 개체수가 다 늘어서 왜? 스스로 사슴들끼리 싸워서 그런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먹이가 부족하니까 사슴들끼리 막 이렇게 아니면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개체수가 너무 많아져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환경 저항이 커진다고 표현해요. 네? 사슴의 개체수가 너무 많을수록 환경 저항, 먹이 부족이나 노폐물 축적이나 등등등의 스트레스가 생기고 먹이 부족은 왜 생기는 거야? 얘가 너무 많아지니까 초원이 너무 줄어들겠잖아. 초원의 생산량이. 그지? 그래서 먹을 이제 풀떼기들이 없어. 거의 이제 굶어 죽는 거야. 끝나고 해서 얘가 갑자기 잡식으로 바뀌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잖아. 막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막 피 튀기는 혈투로 사슴을 잡아먹진 않을 거잖아. 식인종 마냥.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스스로 먹이감이 부족해서 개체수가 감소가 되게 되고 그 결과 다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초원의 생산량도 늘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높은 몸도 아니겠지만 이렇게 서클을 돌아가요. 그게 여러분은 책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누가 증가했어요? 두 번째 그림 보니까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에서 그죠?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늘어나 버리니까 그죠? 증가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가운데 부분에 일시적 증가. 그래서 원래 이 수는 그대로 있었는데 그러면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시간에 따라서 2차 소비자도 늘어났겠죠. 같이 2차도 같이 증가. 그죠? 근데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부분에 의해 누가 얘의 먹잇감이 되는 초원이 거의 감소하는 거죠, 지금. 그죠? 감소. 그죠? 2차도 증가. 그죠? 그래서 얘가 감소된 결과 어떻게 돼? 이 감소된 폭에 의해 너도 이렇게 감소가 되고 너도 이렇게 감소된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되겠지. 되죠? 그래서 그림의 차이를 판가름하실 수 있게끔 보셔야 돼요. 원인은 누가? 늑대를 제거를 시켜서 2차 소비자를 제거시켜서 1차 소비자인 사슴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를 한 거고 그에 따라서 동시에 2차도 늘어나겠지만 얘가 너무 폭증하게 되면 초원의 생산량이 감소. 그 결과 그 이후에는 초원이 줄어들어서 먹고 살 사슴들의 먹잇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수가 스스로 셀프로 다듬어져서 생태계 평형이 회복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도 판단해 볼 수 있게끔 문제에서 좀 많이 만나볼게요. 그래서 79쪽의 오른쪽 인간 활동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진 이에 시가 나와 있죠. 그죠? 그게 제가 방금 설명했던 인간의 활동, 이제 인간의 간섭에 의해서 늑대를 사냥시킨 결과 늑대의 사냥에 의해 얘가 지금 늘어났죠. 사슴의 개체수가 늘고 그죠? 초원의 생산량이 감소를 했죠. 여러분이 이해되기 쉽게끔 하기 위해서 그 초원의 단위수가 좀 달라요. 원래 초원의 개체수가 훨씬 더 많아서 에너지량이 많아야 되니까 위 그래프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야. 높은 위쪽에 상향 그래프에서 누구보다 사슴보다는. 왜냐면 초원의 에너지량이 더 많아야 되니까. 근데 곱하기 10의 몇 톤 정도의 그 단위수를 거의 높게끔 표현해줘서 아래 거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일시적으로 눈으로 판단하기에는 이 그래프가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C와 79쪽의 오른쪽 3번 같은 경우의 개념은 거의 사회학 탐구적인 내용 요소죠? 상식적인 수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 그래서 혀우씨 보시면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인간의 간섭도 있을 수 있지만 환경 변화도 있죠. 자연재해나 폭우나 폭설 같은 경우들, 그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고 또 도시, 무분별한 개발이랄지, 그지? 그래서 하나의 논이나 산을 아예 갈아엎어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잖아. 생태계가 아예 파괴돼 버릴 거니까. 또는 뭐 벌목이나, 그죠? 지금 우리는 많이 벌목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지? 근데 이제 완전 1950년도 또는 이제 40년도나 50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개발을 이렇게 산림을 팔아서 하는 걸로 돈을 많이 바꿨잖아요. 자, 그 다음 경작지를 개발한다거나 수질오염이나, 그죠? 환경오염. 환경오염도 자연을 많이 파괴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환경오염이 가장 베스트로 이 생태계를 많이 파괴시켜 이런 결과값은 없어요. 대체적으로 환경오염들도 영향을 일으키는데 환경오염도
인간이 많이 활동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 그리고 오른쪽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 나와 있습니다. 노력은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개로 나눠서 있겠지만 천연기념물로 뭐 몇 가지를 지정을 한다거나, 그죠? 뭐 생태계를 국립공원, 우리 무등산 국립공원 됐잖아요, 그죠? 국립공원으로 해서 이제 뭐 보호구로 지정하고 이제 개발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특별법이나 하천 보건 사업 등 여러 가지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분석해서 너무 개발만 가중되지 않도록 하다. 옥상 정원은 이미 우리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탄소 중립국으로 탄소를 많이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기차 많이 이용시키게끔 막 전기차를 사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돈을 지원한다거나 이제 DC가 많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제 일단은 저도 휘발유차 쓰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가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제 소비자들의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죠? 자, 여튼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완성을 해줍시다. 그러면 자, 77쪽 1번에서부터 5번까지 완성 보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이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 한번 해보고 또 난이도 높은 거 풀고 그 다음 가죠. 자, 1번 여러 개 먹이 사슬이 서로 얽혀 77쪽이에요. 77 여러 개 먹이 사슬이 서로 얽혀서 그물처럼 복잡한 거 먹이금을 맞죠? 두 번째 생태계 에너지는 상위에서 국어 상위에서 하위로 가더라. 맞나요? 상위에서 하위로 아니죠. 하위 영향 단계 상위로 가는 거죠. 하위에서 상위로 X.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개체수가 증가하더라. 맞나요? 개체수는 항상 하위 영향 단계가 제일 많아요. 대빵 많아요. X.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 사이의 먹이 관계가 각 개체군의 개체수에 영향을 미친다. 군집은 뭐야? 개체군들의 집단이잖아. 개체군들끼리의 집단. 그래서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들 사이의 먹이 관계가 각 개체군의 개체수 영향을 미치겠죠. 묶어먹히는 관계니까. 그거를 하나하나씩 문장을 끊어서 판단하는 연습 되게 중요합니다. 자, 먹이 관계가 단순할수록 생태계 평이 아니죠. 그래서 난 다양하게 먹고 싶어. X. 자, 이와 같은 피라미드를 보일 수 있는 거 대체적으로 에너지량, 개체수, 생체량이 되겠습니다. 에너지량이나 개체수랑 생체량. 정의 쳤으니까 또 완전히 쉬었다 해야 되겠죠. 자, 쉬었다가 79쪽 다 확인하고 또 문제로 확인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추가하는 거? 괜찮아요? 생체량이 유기물의 총량. 저 가짜뉴스 살포자 정말 진짜. 꺼져. 자, 볼게요. 미나 살아계셔야 돼. 미니 언니 살아있어 봐봐. 힘내봐. 힘내봐. 요즘 독감이 좀 유행하잖아요. 그죠? 독감 걸리셨어요 최근에? 유행하는데 왜 유행을 안 타? 빨리빨리 타. 걸리려면 빨리 타. 그 요즘 선생님도 같이 오면 되나요? 나는 독감 그 백신 맞았었어. 맞았다면서 안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기 안 들리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열심히 비타민 A랑 근데 아파버리면 안 될 거 아니야. 막 근육통으로 나 예전에 한번 걸려봐서 A형 독감 걸려봐가지고 뒤지게 아픈 거 알아. 막 근육이 장난 쓰시고 얘는 코로나가 근데 코로나가 제일 세기는 했어. 코로나가. 너도 아팠었잖아 지난주에. 그지? 그러니까 독감이 아니에요. 유행은 항상 이렇게 탄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유행을 따라가려면 빨리 잘 따라가시고 너무 뒤북지지 마시고 아무튼 건강을 잘 생각하셔서 비타민 C 많이 드세요. 네. 비타민 C 뭔지 알죠? 집에 영양제 하나씩은 있잖아요. 맞아? 좀 주시면 안 돼요? 때려 박으세요. 필요하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잘 건강 챙기셔서 나갑시다. 자, 79쪽. 79쪽에는 3번부터 한번 확인해보자. 우리 형은 너무 이렇게 바쁘다.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만들고 있지 너 지금. 준비하고 이상한 시기 진짜. 조용하면 뭘 하고 있어 이상하게. 너 그러다가 거기 볼펜에 심해 있는 잉크 다 빠져가지고 바닥 피바다 되면 또 저것이 거짓말로 누가 피 흘렸어 하고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다닐 거 아니야. 쌤이 폈잖아요. 그게 아니라 뭘 또 패요?
아 그러네. 가짜뉴스 살포전을 좋지 않아요. 자, 3번. 자, 3번에 확인해 봅시다. 1차 소비자의 개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니까 그때부터를 초이스해주면 기억이 먼저. 얘가 증가되니까 2차 소비도 늘어나겠죠. 디귿.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전체적인 밸런스에 맞춰서 다 감소되는 니은. 디니. 포인트 찾을 수 있겠어요? 디디니입니다. 형호 보고 있어요? 답 확인하고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거기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환경 변화와 생태계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 O, 옳지 않은 것 X. 자 첫 번째 O죠? 그죠? 옵니다. 두 번째 자연재해에 의한 생태계 자연재해에 의한 것도 생태계 파괴가 일어날 수 있어요. X. 자 생태계 표현이 깨져도 인간의 노력을 쉽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죠. 그죠? 인간의 노력이 오히려 들어가면 오히려 더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지들이 알아서 평형이 회복되는데 몇 년이 걸릴지 몰라. 오케이? 아무튼 회복은 되긴 될 거야. 그래서 X야. OXX. 여기서 10기가 빠지면 그런 건가요? 뭐라고요? 여기서 10기가 빠지면 오라고 그런 건가요? 인간의 노력도 빠져야 될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냥 인간의 노력을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쉽진 않더라도 평형이 회복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생태표현을 깨트리는 환경변화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 자, 화산 폭발 가능하죠. 그 다음에 경작지 개발 가능합니다. 그다음 환경오염도 가능하고요. 벌목도 가능합니다. 근데 니은과 미음, 옥상 정원을 조성한다거나 하천 복원 사업을 실시한다거나 이거는 오히려 자 생태계 평형을 회복시키고자 아니면 생태계와 함께 이제 공생하고자 하는 일환 중에 하나겠죠. 자, 기, 디, 리, 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80쪽과 81쪽이 있는데요. 네. 우선 두 페이지를 완성해주세요, 지금. 80쪽, 81쪽 꼬고 한 30분 걸릴 것 같아요. 10분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30분 걸릴 10분 정도 드리면, 제가 10분 정도 시간을 한번 카운팅 해볼게요. 그거 잘 읽어보시면서 해보시고요. 문제가 어렵진 않아요. 오히려 1등급이 조금 까다롭고. 그래서 싸우니까 좀 알아서 하면 안 될까? 손만이 안 들어가게? 자, 한번 봐볼까요? 자, 아직 알려드렸던 시간에서 한 2분 18초쯤이 좀 남긴 했는데 시간이 살짝 거르겠고요. 그래서 6TP를 넘어가셨네. 네. 앞에 있는 여기까지 한번 확인하고 또 그 다음 시간 주고 또 확인할게요. 80쪽에 1번 볼게요. 80쪽에 1번 보면 자, 이 생태계는 지금 먹이그물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에 앞에 참새가 사라졌다고 해서 매가 사라질 것 같은 염려가 좀 덜 되죠. 그래서 디귿 빼고 기억 니은은 맞는 답 3번. 1번에 3번. 오케이, 1번에 3번. 이거는 자, 이 주어진 정보 안에서만 판단하는 거야. 해양 생태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억 맞죠? 자, 니은 맞아요. 자, 디귿 먹이그물에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모두 있다. 자, 분해자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뭐 세균이랄지, 그죠? 버섯이나 곰팡이들이라든지 여기서는 없어요. 그래서 디귿 빼고요. 따라서 답은 3번. 자, 다음 3번. 벼에서 매에 이르는 먹이 사슬입니다. 벼에서부터 매에 이르는. 자, 그러니까 쭉 보니까 생산자에서부터 어디까지? 4차 소비자까지 있네요. 그쵸? 4차 소비자까지. 자, 배임을 3차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 땡. 벼가 가진 에너지 일부가 메뚜기, 개구리, 뱀을 거쳐 매개. 그치? 에너지 전부라고 하면 오답이겠지만 일부가 먹이 관계를 따라서 유기물의 형태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거니까 맞아요. 일단 벼에서 매로 갈수록 개체수가 뭔 소리 하고 있어. 벼가 제일 많다고 하이영역 단계가.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4번 갈게요. 중요라고 나와있죠. 이거 아마 비슷한 문제를 우리가 다룬 평가 문제에서 만났을 겁니다. 자, 중요라고 되어 있어요. A나 B나 C 각 영양 단계에서 열에너지 형태로 세포업을 하면서 나가 버리는 게 있는 거고요. 그들은 먹이 사슬에 따라서 먹고 먹혀서 유기물의 상태로 공급이 되는 거고 물질은 순환이 될 겁니다. 따라서 파란색으로 이동하는 거. 파란색으로 이동해서 분해자에게 갔다가 다시 비생물 환경으로 공급되는 파란색은 물질이에요. 물질. 에너지가 아니에요. 왜? 선생님 비에너지랑 열에너지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달라요. 다른 에너지예요. 그리고 빨간색의 형태는 열에너지 형태로 분산돼서 나가버리는 빨간색은 니은은 걔는 에너지입니다. 자, 에너지는 순환한다고 안 한다고 형우야? 아니요. 안 한다고. 그죠? 물질은 순환한다고. 오케이. 그럼 기억 맞고요. 니은 맞고요. 맞죠? 디귿 맞을까요? 디귿 안 맞아요. 각 영양 단계 에너지량은 C가 A보다 많다. 가지고 있는 현재 에너지량은 하위 형태가 제일 많다. A가 제일 많아. 디귿 땡.
그래서 3번이 답이야. 자, 5번 갈게. 5번. 이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봅시다. 그래서 B는 3차 소비자다. 생산자, 1차, 2차, 3차. 그죠? 그죠? 그러니까 땡. 자, D는 태양에너지, 태양의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 그렇지. 맞죠? 생산자니까. 자, 생체량. 생체량 뭐야?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죽어버린 유기물을 제외한 현재 가지고 있는 현존량. 현재 가지고 있는 유기물 총량. 그러면 C가 A보다 적다. 자, 일단 C.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량들도 거의 대부분 피라미드 형태일 거니까 거기서 고려된 현존량도 얘보다는 좀 줄어드는 값이겠지만 생체량들도 이런 피라미드 형태가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생체량이 C가 더 많겠지 보다. C가 A가 더 상위였다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끔 여기 지금 에너지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거 하나만 알고 가자. 혹시 이제 문제를 풀 때 생명과학 원 수준에서 에너지 효율을 물어보는 경우에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자, 상위 영양 단계의 에너지 효율가, 그러니까 그 영양 단계가 어느 정도 내가 제공받은 에너지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의 정도를 보는 게 에너지 효율이야. 받은 양에 비해서 내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정도. 근데 그들을 뭘로 봤었을 때, 영양 단계별로 봤었을 때 여러분 책에 에너지량으로 되어 있는 그 그래프로 보면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 에너지량은 얼마래? 2,800이래. 그죠? 2,800. 계산이 딱 떨어지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기는 14.8이고 1차는 21.2고 그지? 0.1이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1차 소비자가 가지는 에너지 효율가 1차, 2차, 3차니까 3차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효율을 비교를 하시오 라고 하게 되면 그죠?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공식은 뭐냐면 내가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경우에 1차의 이전 단계의 에너지량 그지? 예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양이니까 1차의 이전 단계 에너지량분의 1차가 직접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에너지량 곱하기 100이야 그지?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다? 전 단계의 에너지량분의 전 단계의 이전 단계의 에너지량분의 현 단계의 에너지량 곱하기 100. 100 중에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을 지금 여기 공식에서 구하세요 라고 했다면 형우야 얼마분의 얼마일까?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식을 써야 되겠죠. 계산기를 나중에 두드려 보더라도. 그럼 81쪽에 그 5번을 기준으로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얼마분의? 2,800분의 왜 생산자가 2,800이니까 에너지량이 지가 실제 가지는 게 14.8 곱하기 100이죠. 맞죠? 자 근데 3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면 3차의 이전 단계 거의 에너지량 분해 그죠? 1.2분의 그죠? 0.1 곱하기 100이죠. 이렇게 해요. 그럼 얼마 나요? 100분율로 계산했을 때 얼마 정도 나와? 계산기 두드려봐. 성도가. 아 저요? 오늘 빨리 계산기 두드려봐. 책이 좀 모르겠대요. 계산기 두드려봐. 계산기 여고 계산기 두드려봐. 귀찮은가 빨리. 나냐? 아니, 별력을 저 24만 있어요. 2,800이야. 2,800이요. 맛있네. 뭐요? 정리하고 있죠? 베스트상은 하고 있죠? 많아 보인다. 아 하고 있잖아. 빨리 계산기 뚫어줘. 근데 이거 안 나눠 떨어지네. 그러니까 계산기로 하라고 그러니까 빨리 아 나와. 계산기 없어요. 너 휴대폰에 계산기 있지 않을까? 휴대폰 가졌어요. 아 그래. 야 두드려봤더니 얼마 나왔어요? 33333 어디가? 여기가? 아래 아래가? 얼마? 8.33333 네 위는 얼마야? 위는? 계산해봐야 돼. 네 해봐요. 오늘 빨리 해줘봐요. 여기는 8.3 순환소수 0.%고 여기 얼마 나와요? 70분에 37. 그러질 않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걸 계산해봐. 얼마? 37 나누기 70? 대충 한 20. 20 안 0.2 나오지 않을까? 높지 않아요. 50. 50 안 돼요. 0.1 숫자가 이상한데 숫자 이상이야? 수는 안 돼. 어떻게 되세요? 1480 분의 2800인데 나누면 아, 저는 소수점이 아니구나. 소수점을 못 빼니 나누기 한 50. 2800 0.5. 0.52 0.52 아 정말 0.52% 네, 뒤에 다 날려버리고 봐봐 계산했더니 어때요?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받은 에너지량이 더 적잖아
받은 에너지량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들을 실제적으로 구현해서 이용하는 값들은 더 높다고. 상위 영향 단계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더 높아. 적은 에너지를 받아도 얘네들이 고등해진 개체이니까 진화된 개체이기 때문에 조그만 에너지를 받아도 그걸 조금 더 실시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효율이 좀 높은 편이고 하위 영향 단계는 좀 그게 덜 하더라 라고 하는 걸 실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에너지 효율을 계산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도 한다는 걸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 책에는 안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 81쪽 위에 있는 공간에다가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걸 계산하는 공식을 적어주세요. 에너지 효율 어떻게 구한다고? 그렇지. 전 단계 에너지량분의 에너지 효율 구하는 공식 적어주세요. 전 단계의 에너지량분의 현 단계의 에너지량 곱하기 100. 1차 소비자라면 생산자 거분의 1차 거. 그죠? 그럼 만약 그 생산자 거 에너지량을 구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돼? 들어온 비에너지.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을 봐라. 그럼 들어온 비에너지 분의 생산자가 지금 갖고 있는 에너지량 곱하기 100 이렇게가 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래서 5번은 따라서 답은 2번. 맞죠? 6번. 에너지 피라미드에서 에너지량이 하위 영향 단계로 해서 상위로 갈수록 줄어드는 거. 왜 줄어들어? 위로 갈수록 적은 양의 에너지만 가지. 왜 줄어들어? 에너지가 방출돼. 당연히 그 각 영양 단계에서 세포 호흡에 그죠? 유기물이 사용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불러드려 보면 각각의 영양 단계에서 생명 활동을 하는데 유기물이 에너지가 쓰이거나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나머지 일부만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되기 때문인 거죠. 길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적을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논술 서술형이 많아지고 있는 세대니까 그지? 이렇게만 써도 다 알아먹겠거니 이렇게 축약해서 쓰는 것보다 일단은 다 써 최대한. 자 7번 갈게요. 표는 안정된 생태계를 구성하는 너무 빨라요? 자 에너지량 지금 랜덤으로 막 섞여 있는데 대체적으로 안정된 생태계라고 하니까 피라미드 형태라고 생각을 해놓은 상태에서 보면 누가 생산자겠어? 에너지량이 제일 많은 거 그죠? C가 생산자, D가 1차 소비자 그지? A가 2차, B가 3차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피라미드 형태라고 유출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A가 가진 에너지 일부가 유기물의 형태로 분해자에게 전달된다. 여기서 분해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지? 모든 생산자든 소비자든 뭐든 얘가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분해자에게 가서 유기물의 일부가 무기물로 돌아가겠지. 맞는 말이야. 기억은. 그죠? 여기 표현에 분해자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생산자도 분해자에게 1차도 분해자에게 3차도 분해자에게 다 분해자에게 가서 제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억 맞고요. C는 최종 소비자 맞나요? 아니죠. 그죠? C가 뭐야? 생산자인데 에너지는 누구한테 간다? 누구로부터? 어떻게 간다? 자 형우야 누구로부터 어떻게 갈까 에너지는? C로. 네 C 다음에 누구? D요. D 그 다음 누구? A 그 다음 누구? B. B 이렇게 가겠죠. 그죠? C, D, A, B. 답은 1번입니다. 그쵸? 자, 8번.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에 메비우스 띠처럼 되어 있는 이들 관계가 되어 있는데, 자, 개체수의 변동 중에 그 큰 폭으로 왔다 갔다, 개체수의 수치가 높은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먹히는 놈이죠. 오히려 하위 영향 단계가 개체수가 더 많으니까 먹힌 놈이야. 그래서 A가 더 높은 숫자로 왔다 갔다 하는 먹힌 놈인 거고, 그 밑에서 이제 얘가 올라가니까 얘도 올라가. 그죠? 내려가니까 얘도 내려가는. B가 실화순이야. 그래서 기억님 디귿 중에 기억 땡. 그죠? 니은 맞죠? 디귿 맞죠? 답은 4번. 주기적으로 변동합니다. 이걸 장기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먹고 먹힌 관계인데 가는 심플, 나는 좀 더 복잡. 그렇다면 생제가 사라졌을 때 생태 평형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건 나하고요. 먹이 그물이 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평형이 유지되기 더 수월할 것이다. 그죠? 한 종이 사라져도, 한 생물 종이 사라져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겨서 83쪽을 지금 해줍시다. 83쪽을. 1등급 도전! 82쪽은 숙제로 내줄 거예요. 83쪽이 지금 풀어주세요. 82쪽 숙제야. 체크해봐, 형님. 일단은 보기에 여러분이 조금 그래도 이건 좀 어렵나 하는 느낌이 약간 3번일 것 같아서 3번만 좀 더 설명해 주려고. 2번 답이 없는데. 그렇지? 네, 2번 답. 2번의 새로운 개념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1번은 2번이죠?
1번이죠. 2번. 자, 상어랑 참치고요. 그죠? 참치, 뭐 오징어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1번에 2번이고 2번에 가는 단조롭고 나는 좀 더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거기 단 이유 설명 나와있죠. 중금속이 생물 체내로 들어오면 잘 분해되거나 배출되지 않는다. 이런 걸 생물 농축 현상이라고 해요. 생물 농축. 우리가 지금 뭐 중국에서 오는 뭐 물고기들 같은 경우 많이 이렇게 검진하는 이유가 걔네가 이제 뭐 대게나 뭐 게나 이런 것들 좀 키로수를 높이려고 막 얘네들 막 때려서 막 중금속 같은 걸 집어넣어버린단 말이야. 몸에 안 좋은 걸 집어넣고 우리 상위 영양 단계는 우리가 만약 먹게 되면 우리 몸에 그런 지용성 성분이랄지 중금속들이 분해가 되지 못하고 배출되지 못하고 우리 몸에 쌓여.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다 많이 관리를 해주는 거야. 최대한 그런 이상한 물건, 이상한 음식들이 못 들어오게끔. 근데 이제 그런 걸 생물 농축 현상이라고 하거든. 생물 농축. 근데 이제 가에서 옥수수가 중금속에 오염이 됐을 때 체내에 축적되는 중금속의 양이 당연히 매가 쥐보다 많겠죠. 왜? 상위 영양 단계니까 쥐는 먹고 쥐가 먹은 것 자체에 쌓여져 있던 걸 또 매가 또 먹을 거니까 매가 제일 많겠지. 그럼 기억 맞는 거. 그럼 기억 맞는 걸 골라놓은 상태에서 니은과 디귿을 판단하면 되면 나에서 뱀이 사라지면 토끼 개체수는 일시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감소요? 증가 아닌가요? 네. 나에서? 그죠?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은 들어간 거 제껴. 그죠? 기억은 들어가는 게 맞는데 니은 들어간 게 제껴지면 그러면은 답이 3번밖에 아니지 않을까? 자, 디귿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야겠지? 쥐를 먹이로 하는 종류의 외래생물이 가나에 유입됐을 때 외래종 가가 나보다 생태계 평형이 쉽게 깨질 것이다. 쥐를 먹이로 해. 근데 쥐라고 하는 게 멸종이 돼버리겠지. 가라고 하는 집단이 그런 외래종이 들어오면 그러면 먹이 사슬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가가 오히려 더 위험해. 가라고 하는 생태계가. 답이 왜 없어? 있는데 기억하고 디귿. 부정어여도 맞는 표현이면 맞는 거잖아요. 그쵸? 부정어로 표현돼도 깨질 수 있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갈게요. 3번 같은 경우가, 자, 별표 쳐봐요. 3번 같은 경우의 문제가 여러분의 내신 유형에서 여기가 시험 범위가 들어간다는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찾는 거야. 추론해서 찾아야 되겠지. 자, 아직 뭐는 모르겠지만 기억과 니은은 증가 감소 중에 하나고 나머지 별을 제외한 별은 알려줬으니까 너가 생산자. 그럼 A, B, C 중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너네가 찾으라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조건은 자 어떤 실험을 어떻게 했다? 벼라고 하는 아이의 개체수를 먼저 증가를 해줘서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개체수를 감소시켜서 그것들의 변화를 보는 게 아니라 증가를 시켜서 그것들의 변화를 보는 상태야. 벼가 어찌됐든 하위 영양 단계니까 누가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당연히 1차가 늘어날 거니까 2차도 늘어나고 3차도 늘어나겠지. 이건 너무 의미 없는 그죠? 유의미하지 않은 데이터 0대일 거고 요거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자. A의 개체수를 증가했냐 B의 개체수를 증가했냐 했을 때 자 근데 벼라고 하는 거에 개체수를 증가한 게 아니고 자 얘는 벼니까 얘가 생산자잖아. 이게 지금 이게 변화를 준 값이야. 실험을 각각 한 거고 변화를 준 값에서 B라고 하는 개체수를 증가를 시켰더니 B라고 하는 걸 증가를 시켰더니 누가? 벼가 감소했대. 그죠? 그러면 B가 늘어났더니 벼가 감소했대. 근데 봐봐. 벼 있고 만약에 A 있고 B 있고 먹이 영양 단계를 봤을 때 너라고 하는 거를 자 벼가 생산자야. 그지?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걸 비교할 건데 세 번째 거는 A의 개체수를 증가를 하잖아. 만약에 두 번째 거. 그지? 그러면 너가 1차 소비자라면 if 여기가 증가가 되면 널 너무 늘어난 거니까 얘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 맞지? 그지? 근데 위배되잖아. 논리에. 그지? 그러니까 A는 1차 소비자는 아닌 거야. 그쵸? 이거를 먼저 증가를 해줬는데 얘가 이렇게 돼버린 건 A는 1차 소비자는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럼 너 제끼고, 그죠? 그렇다면 너가 제껴지면 오히려, 자, 생산자인 벼가 이렇게 있는데, 그지? 누구를 증가시켜주니까? B를 증가시켜주니까, 어떻게 됐어? 감소가 됐지. B를 증가시켜주니까, 얘가 줄어들었지. 감소. 그치? B가 증가되니까. 얘가 1차 소비자라는 거네. 얘가 너무 늘어나 버리니까, 얘를 먹고 사는 먹잇감인 벼가 너무 쪼그라들겠죠? 그래서 감소가 됐대요. 그래서 너가 1차이겠구나. 그죠? 그리고 나머지 증가가 된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먼저 찾아놓은 상태에서 자 그러면 그럼 너가 A와 C 둘 중에 이렇게 순서일 수도 있고 뭐 C, A 순서일 수도 있겠잖아. 그치? 그럼 하나씩 가볼게.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A 개체수를 증가시켰어. 그지? A만. 그럼 여가 벼 있고, 너가 B라고 하는 1차 소비자인데, 너가 늘어났어, A가. 그지? 나머지는 스탠다드한 상태인데, 그지? 나머지는 스탠다드한 상태인데, 너를 늘려줘 버렸더니, 너가 늘어났더니, 그지? 너가 늘어났더니, 당연히 B는 줄어드는 거고, 그죠? 줄어드는 거고, 너가 늘어나니까 너 위의 영향 단계는 같이 늘어나야 되겠잖아. A 위의 영향 단계는. 그지? 이 논리가 맞는 거네. 맞죠? 너를 늘려줬더니 A라고 하는 걸 늘려줬더니 왜? A와 B 둘 중에 누가 1차 소비자인지는 아까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찾아냈어. 네. A와 B 둘 중에 누가 1차인지 그럼 나머지 2차와 3차를 찾는 건데 얘를 봤었을 때 그지 B가 2차라면 너가 늘어났을 때 그 위에는 3차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게 맞으니까 너가 3차인 거고 맞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너는 몇인 거고 너가 이제 2차인 거고 그죠? A를 늘려주니까 얘도 같이 늘어나는 그죠? 그러면 이 영향 단계 수준이 되는 게 맞네 논리가 A, B 이렇게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를 찾으셔야 되는 유형의 문제가 내신에서 꼭 나올 겁니다. 꼭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기억 C는 3차 소비자다 맞나? 맞네요. 자 A가 가진 에너지 일부가 B에게 전달된다? 아니. 아니죠. 그죠? B가 가진 에너지 일부가 A에게 가는 거겠죠? 자 그럼 기억 간 이유는 모두 감소일까? 자 그럼 이렇게 찾아놓은 상태에서 C의 개체수를 증가를 시키는 실험을 했어요. 그죠? C의 개체수를 증가를 하는 실험. 그러니까 얘가 늘어나 버리면 너가 감소. 그죠? 너가 감소돼 버리니까 얘는 늘어나는 거지. 지그재그로 되는 거야. 네. 얘가 원이 돼서 순차적인 영향을 받는 거야. C가 원이 돼서 나머지가 순차적인 영향을 받을 때 너가 늘어나니까 A는 줄어들 거고 너무 많아지니까 너가 감소? 너가 감소되니까 너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그치? 너가 늘어나 버리니까 너도 감소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야. 그러겠죠? 순간적인 흐름에서 그러면 기억 간이는 모두 감소냐라고 했는데 맞죠? 그죠? 2차 감소 그죠? 그 다음에 벼도 감소 그죠? 감소 별표를 딱 쳐놓고 여러분이 스스로 또 이걸 다시 분석할 수 있는지 한번 보셔야 돼. 다음 3번이 맞아요. 다음 4번 이거 설명했던 거니까 다 읽어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습니다. 다 5번. 오케이. 자 숙제 82쪽 줄다리 꼭 해오시고 다음 주에는 1학년 통합각 1권 갖고 오세요. 벌써 다음 주가 내년이에요. 우리 올해가 지금 며칠 남았어요? 오늘 가면 이틀 남았어요. 뭘